세종시 손오공 교수의 쉬운 수학 교육 TV 두 번째 강의 제2강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에서는 제1강 저번 주 강의에서는 함수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주 시간은 1차 함수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이번 주 학습 내용, 일차 함수입니다. 제가 고민 끝에 저희 채널 이름을 세종시 손오공 교수의 쉬운 수학 교육 TV로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유튜브 채널 제목을 수시로 바꿀 수가 없어서 제가 아직 10일 정도 후에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제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할 거라고 공지를 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듯이 1차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끝까지 들으시면 1차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1차 함수를 그래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1차 함수의 성분,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내용들을 100% 확실히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재로 안 보고 제가 개념적인 내용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중학교 2학년 내용일 거예요. 1차 함수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수상에서도 지금 일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중2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서 실제로 강의 내용을 듣고 예제 문제랑 연습 문제를 한번 연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다음 주에 또 업로드가 될 것이 여러분들 수학 공부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수학 공부법을 촬영하여 다음 주에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돼서 오늘 촬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함수는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강의 내용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저번 1강에 올라간 거는 좋아요가 아무도 딱 한 분만 해주시고 안 해주셨더라고요. 구독은 그래도 대부분 많이 해주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또 이게 촬영하는 활력소가 또 되더라고요. 나만의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잡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1차 함수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 이런 형태로 저희가 1차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교재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얘를 첫 번째 형태, 얘를 두 번째 형태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형태가 저희는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첫 번째 형태를 1차 함수의 표준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형태를 저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개는 모두 이 두 가지는 모두 뭘로 표현이 되냐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여기 x의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 1인데 저희가 1은 생략해서 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1차 다항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도 그래프로 보면은 직선으로 나오고 얘도 저희가 이따가 확인할 텐데 그래프를 그러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둘 다 1차 다항식 형태로 나와서 얘를 1차 함수라고 읽고요. 얘를 저희가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죠. 뭐 중학교 3학년 올라가도 많이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 이렇게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차 함수라고도 1차 함수다라고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용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1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1차 함수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식의 형태에 따라 다항식의 형태, 함수 형태로 표준형으로 나오냐 일반형으로 나오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러한 원의 방정식도 배울 거고요. 이러한 2차 방정식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할 건데 방정식을 하면서 이 원방을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에는 이 직선과의 이 도형과 이 직선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뭐 원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 지날 경우도 있고요. 지나지 않을 경우, 두 점에서 지날 경우. 근데 저희가 직선을 배우고 나면 이 직선과 또 다른 직선과의 관계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아마 진도가 나갈 거예요. 서로 평행일 경우, 평행하다. 이 1번 직선과 이 2번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 평행하다는 뜻은 서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관계는 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나죠. 이거를 저희는 수학적으로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 두 직선에 정확히 얘기하면 두 직선의 교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이런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과 이런 식으로 지금 겹쳤다고 볼게요. 지금 잘 안 겹쳤는데 겹쳐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직선이 일치할 경우 이렇게 크게
평행할 경우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날 경우 두 번째, 이렇게 일치할 경우 세 번째,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라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파트에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서 연립 방정식의 풀 2라는 파트가 있죠. 단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냐 3학년 때 나오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연립 방정식 풀이는 하지 않고 이 일차함수의 관계를 볼 겁니다. 관계랑 평행할 경우 한 점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중학교에서 응용을 배우려면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직선과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직 조건, 그리고 이러한 평행 조건, 그리고 이런 일치 조건, 그리고 그냥 교점, 만나는 조건,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까지. 그래서 아마 오늘은 30분보다는 조금 시간이 1시간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여러분 1시간 한다고 안 듣고 그냥 뛰어넘으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보고 스스로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론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 때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냥 이렇게 넘겨서 보지 마시고 끝까지 틀어놓고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멈췄다 들었다 멈췄다 들었다 필기하면서 또 그래프도 이렇게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표준형 형태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함수를 분석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한번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의 표준형이 됩니다. 표준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1차 함수를 그래프 그리게 되면은 b가 대략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빨간색인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은색인 직선은 어떨 경우냐면은 a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여기 이 빨간색인 경우는 a가 0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리고 다른 예제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검은색일 경우를 보세요. 경우의 경우는 저희가 1, 2, 3, 4, 5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 얘도 1, 2, 3, 4, 5 이렇게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검은색 그래프를 보세요.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뭐가 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증가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증가하면서 y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y 값은 여기 값이니까요. y 감소하고 있죠.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를 저희는 감소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했던 걸 안 지웠네요. 지우고 할게요. 가장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y는 조금 좀 두껍게 해볼게요. y는 ax 이게 가장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왜 얘가 기본적인 형태냐면 얘가 그리기가 가장 편하거든요. x, y가 되고요. 얘가 x가 0일 때 y도 뭐가 되는데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 A가 뭐보다 클 때라고 했죠? 아까 0보다 클 경우.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A가 0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일 경우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고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요. 빨간색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 그래프를 감소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검은색 그래프를 증가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에 따라서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값입니다. 이 기본적인 형태에서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진다라고 합니다. 즉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라는 겁니다. 가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 A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울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냐를 보고 있는 거죠.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고 있냐. 즉 저희가 가장 앞으로 넘겨볼게요. 표준형이죠. 표준형일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 A를 저희가 기울기라고 하고요. 이 기울기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파라진다. 그래프로 나타내진다면 절대값 A, 즉 여기서 또 절대값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표시, 얘가 절대값이라는 표시입니다. 절대값이라는 표시는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면 항상 양수를 취급하라는 뜻이에요. 절대값 2는 2,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여기 음수여도 절대값을 벗겨주면 항상 양수가 되라. 양수화시켜라. 라고 해서 저희가 절대값을 한국어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거리.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얘입니다. 얘가 0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3까지 거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 이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3이죠. 이쪽으로 가면 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다. 절대값 3이다. 그러면은 얘는 항상 양수 취급해서 3. 그래서 0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 거리를 보는 게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수가 되면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 쓴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 A는 책의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 A는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A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라. 이렇게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A는 거리다. 거리는 저희가 음수가 없죠. 음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만 나온다? 양수만 나온다라고 이해한다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X가 증가할 때 Y도 뭐 한다고 했어요?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증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지금 기준을 보세요. 기울기. y는 ax 플러스 b. 이 a가 뭐라 그랬죠?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저희 자꾸 뭐가 뜨는데 와이파이를 끄고 할까요? 그냥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 찍을 때는 와이파이를 끄고 할게요.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증가함수를 할 때 y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느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외우지 마세요. 뭐 증가함수는 a가 0, 뭐 기울기는 증가함수 y 어떻게, 그러면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준은 x가 증가할 때 얘는 똑같아요. 그쵸?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기울기는 저희가 어떻게 공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울기는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얘가 A 기울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울기가 있다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두 점이 있다는 거죠. 두 점에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야지 이 기울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점 사이에 x가 이렇게 있다면 이 x가 얼마큼 증가에 따라서 y가 증가했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제가 예제를 적어 드릴게요. 2,3과 5,4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도 찍어서 설명드리고 기울기를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대략 그릴게요.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고 하고요. 1, 2, 3, 4, 5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 얘를 찍어 볼게요. 점을. 얘를 A점, 얘를 B점이라고 볼까요? A점은 2,3이 되니까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2,3인 A점. 보통 앞에다 쓰죠. A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점을 빨간색으로 찍어 볼까요? 5,4. 여기가 4죠. 빨간색으로 찍는다는데. 이 점이 B점이다. B는 2,4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뭐 하는 거죠? 기울어져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울기 어떻게 쓴다고 했죠? 공식 한번 볼까요? 기울기 A는 뭐가 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는 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증가했냐죠. 그러니까 2에서 5만큼 증가했으니까 5에서 뭐를 빼면 되죠? 여기가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5죠. 그래서 2에서 5까지 해서 5-2분의 얘가 먼저 들어왔다면은 4-3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4가 앞에 있고 2,3이 뒤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아니 그러면 얘네 두 개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자리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어차피 부호가 반대 같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바뀌어볼게요. 2에서 5만큼 간 거고 3에서 4만큼 간다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죠? 3분의 1. 기울기는 똑같아요. 저희가 얘네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5를 먼저 썼는데 여기서는 3을 먼저 쓴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감소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로스로 교체해 주는 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건 되는데, 그쵸? 이렇게 아예 교체는 되지만 대각선 크로스는 교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증가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숫자로 갈게요. y는 2x 플러스 4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분석을 하면 한다면 얘가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 그리고 여기는 이 숫자는 b가 해당되는 부분이죠. b가 해당되는 부분은 y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y 절편은 한 번에 어떻게 하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했어요.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이런 함수가 된다면 이 x축을 지나는 이 점을 저희는 x 절편이라고 제가 반복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반복 수업. 반복이 제일 좋은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면 이 전 강의 지금 1강 하고 있는데 또 다음 주 수학 공부법 올리고 3강은 그리고 4강에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들어갈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용어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패스하지 말고 계속 들으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 제가 목이 좀 아파서 3분만. 지금 제 아이패드 시계로는 55분입니다. 58분에 바로 이어서 3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제가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 2분 뒤에 강의를 계속 연결할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제가 지금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중학생 상대로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강이 많아질수록 고등부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기초를 잡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강의만 듣고 책을 덮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찾아서 교과서 있으면 교과서라든가 문제집 하나를 구매해서 이렇게 계속 보셔야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수학은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집 푸는 요령도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영상 업로드에 수학 문제 푸는 방법, 수학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꽁트 형식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꽁트를 찍기 위해서 제가 지금 셀프 삼각대,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셀프 삼각대 등을 지금 다이소에서 제가 구매를 해놔서 다음 업로드에는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58분 때 이 시계까지 캡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화면 녹화가. 자, 이 X축을 지나는 이 점을 X절편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Y축이니까 Y축을 지나는 이 점을 뭐가 되는 거죠? Y절편입니다. 그러면은 Y절편, X절편 이 용어만 생각을 해놓고 있을 때요. 암기를 하세요. X축에서 만나니까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한다. Y축에서 만나니까 Y절편이다 얘기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축에 점이, 요 좌표에 점이 찍히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2,0이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식으로 좌표가 있어야지 X축에 점이 찍히겠죠. 그렇게 돼서 Y가 모두 뭐라는 거죠?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Y축의 좌표가 찍히려면은, 뭐 얘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은 0,1, 여기가 2라고 가정하면 요 점은 뭐 0,2다. x는 다 뭐가 된다는 거죠?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면은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x절편은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y가 x절편 위에 있어야 되니까 y가 0, 1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y절편은 뭐가 된다는 거죠? y절편은 y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x가 0, 1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얘를 다음 장에 이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y는 2x다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배운 거를 정리하면서 구해볼까요? 첫 번째, 기울기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울기는 2입니다. 맞죠?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2니까 0보다 큽니다. 양수니까 이 일차함수는 는이 아닌데 잘못 썼네요. 얘를 다시 쓰고 갈까요? y는 2x 플러스 4죠. 자, 그러면 이 일차함수는 기울기가 양수 0보다 크고 이 양수니까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아, 그러면은 아까 증가함수는 뭐라 그랬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얘가 진짜 맞는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점 두 개만 잡으면 돼요. 점 두 개. 그래서 제일 쉽게 x절편이랑 y절편을 찾으면 돼요. x절편을 찾으려면 y절편을 찾으면 얘가 좀 더 쉬우니까요. y절편을 먼저 잡아볼게요. y절편을 찾아보려면 x 대신에 0을 넣자. y절편은 여기다가 제가 이론을 적어드리는 게 공부하기 편하겠죠? y절편은 y축에 있어야 되니까 y축 위의 점이니까 x가 0일 때 그러면 여기에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y는 뭐가 되는 거죠? 4가 된다. 그래서 y는 4가
y 절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절편은 x축 위에 있어야 하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y가 0일 때 그러니까는 얘가 0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식을 끌어서 쓸게요. 그러면 0은 2x 플러스 4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 4를 플러스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며 마이너스 4는 2x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다 저희가 x절편은 x값을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눠주면 얘도 2로 나눠줘야지 등식의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약분되니까 x.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2이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x절편은 마이너스 2, y절편은 4. 여기 4 나온 y절편은 여기 있죠. y절편은 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함수를 일치 함수를 다시 한번 쓰고 2x 플러스 4 할 때 y절편은 4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x절편은 x축을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4일 때 y절편은 밑으로 여기가 0선이고 밑으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래프가 직선이 y는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한번 할까? x가 증가할 때 y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x가 증가할 때 y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증가 함수라고 하죠. a가 기울기인데 a 자리 y는 ax 플러스 b니까 여기서 a 자리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가볼까요? 응용 수학적인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응용을 가볼게요. 응용. 직선의 방정식의 관계까지 가려고 하니까 조금 벅차네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 시간에 파트 3강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도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를 지우고 쓸게요. 미리 얘도 지워놓을까요? 얘도 지우고 자, 응용이라고 했죠. 저희가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a는 기울기라고 했거죠. 기울기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증가 함수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소 이게 첫 번째 경우라고 볼게요. 감소 함수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로 볼게요. 증가함수일 때는 a가 0보다 클 경우, 감소함수일 때는 a가 0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함수는 일단 한글로 쓸게요. 증가함수는 그리고 밑에는 감소함수는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한글로 증가함수는 x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거를 증가함수라고 하고요. 감소함수는 x가 증가할 때, 여기까지는 똑같죠, 둘 다. x가 증가할 때 대신, 근데 감소함수는 y는 감소한다. 그쵸?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x가 증가할 때, 두 개 다 x가 증가할 때인데, 그쵸? 증가할 때인데, 다른 차이점은 뭐죠? 얘가 차이점이 됩니다. 얘는 y도 증가하는 거고요. 둘 다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다 그러면은 증가함수고, 증가 감소다 그러면은 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증가는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다 하면,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는 한국어로 풀이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 볼게요. 해보자.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증가 함수. 두 번째, 감소 함수. 얘를 표현할 건데, 이 한글을 단지 수학적 기호로 변환시킨 겁니다. 변환시킨 것뿐이 없어요. 즉, 증가함수는 x1이라는 좌표랑 x2라는 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x2가 클 때입니다. 이거일 때. 근데 fx1이라는 거는 뭐죠? 얘는 함수값이죠. 그리고 fx2 얘도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되는데 이거 이면 증가다. 근데 앞에까지는 둘 다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감소함수는 x1과 x2 x가 증가해야 되니까 두 번째 점이 커야 되죠. 크고 얘는 함수값이죠. 함수값. 그리고 얘는 함수값입니다. 근데 감소함수면 얘는 감소해야 되죠. 감소가 되려면은 첫 번째 값보다 두 번째 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내용을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그리면서 설명해주고 수학적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x, y가 있으면 자, 증가함수 여기다가 증가함수를 할게요. 증가함수 수학적 기호를 쓰면 x1과 x2 x가 증가할 때죠. 즉 여기가 x1이라면 x2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죠? 크다는 거 이거일 때입니다. 이거일 때. 그래야지 x가 여기까지 하면은 x가 증가할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이 있겠죠. 여기에. 얘를 fx1이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값.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여기 fx2라고 해야죠. x2니까 여기가 또 함수값이 됐죠. 함수값, x2에 대한 함수값. 그러면 얘가 얘보다 이 x2가 x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고 f
x1과 x2 이 함수값의 관계가 x2가 크다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y 증가량이 되는 거죠. y 증가량이 뭐가 된 거죠? 증가한 거죠. 얘가 큰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저희는 증가 함수다. 그러면 감소 함수는 뭐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일단 x가 증가할 때 x1과 x2 아까 여기 x가 증가할 때까지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는 x가 증가할 때입니다. 그러면 얘도 요번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요번에는 얘를 조금 지워서 여기가 x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fx1 그러면 이번에 x2를 밑에 있어야 되겠죠. fx2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x가 증가할 때니까요.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fx1과 fx2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fx1이 fx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는 2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2가 더 작습니다. 얘가 y의 증가 양을 보는 거죠. y의 증가량을 보면 얘는 무슨 뜻이죠? 1보다 2가 더 떨어진 거니까, 그쵸? 떨어진 거니까 얘는 감소했구나. 그러니까 감소 함수라고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연습장에다가 그래프 표현해 보세요. 알겠죠? 앞으로 한 10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점을 가지고 일치함수를 만드는 방법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 10분에서 15분만 참고 끝까지 듣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이 정리를 해드리면 증가는 x1, x2, fx1, fx2 이거이면 증가, 이거 감소이면 x1 여기까지는 똑같고 fx1이 fx2가 더 작아지면 이거를 증가 함수다. 이거를 감소 함수다로 얘는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수학적 기호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좀 심한 문제가 되면 증가 함수일 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조건을 줍니다. 조건 얘를 만족할 때 얘를 만족하는 fx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면 fx는 증가함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fx라고 할 때라고 한다면 얘는 감수함수구나 라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증가함수다. fx가 증가함수일 때 감수함수일 때라고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증가함수가 뭔지, 감소함수가 뭔지 한글로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수학적인 기호로도 꼭 기억을 해주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증가 감소함수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교로 가면 뭐 단조 증가냐, 단조 감소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뭐 고등학생들이라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미분했을 때, 증감률 할 때 좀 중요하게 또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용어는 나오지 않겠으나 얼핏 이렇게 내용에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부라면 알고 있어야 되지만 중등 과정이라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 단조, 단조성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는 제가 설명을 이해를 시키면서 설명을 시키는데 지금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강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부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형, 증가함수가 뭔지, 감소함수가 뭔지, 그리고
x절편이 뭔지, y절편이 뭔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일차함수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는, 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 그릴 때, 이 일차함수를 그릴 때, 그리고 일차함수를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 한 개와 기울기를 할 때, 저희가 일차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점 두 개를 알 때를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만 정확히 알면 두 번째 경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서 만들면 됩니다. 얘도 두 번째 경우도 공식이 있어요. 제가 공식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공식은 말 그대로 외우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험 때 당황하고 저희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막 당황할 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걸 가지고 두 번째 예를 만들어내든가 구할 수 있는 방법,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수학, 이해하는 수학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첫 번째를, 제가 커피를 안 타가지고 와서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목이 마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한 점과 함이라니.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 즉 일차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 점이 2,4라고 가정을 하고 기울기가 5라고 할게요. 기울기가 5이고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니. 어차피 같은 의미긴 한데요. 일차함수 y는 기울기 5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x-2 플러스 4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일차함수가 됩니다. 왜 얘가 되냐면 2,4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뭐가 남죠? 4가 남죠. y는 4. 어차피 5 곱하기 0은 0이니까요. 그래서 2,4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차함수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시면 얘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y는 5x 마이너스 5, 20이니까 10 플러스 4다 해서 y는 5x 마이너스 6이라도 뭐 적어도 상관은 없죠. 얘는 저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표준형,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기본형, 기본형이라고 했네. 일반형이라고 했네. 일반형이라고 했. 일반형이죠.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일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일차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두 가지 경우로 일차함수다, 일차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연습은 계속하면 할수록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장에다 만들어 보고 할게요. 요번에는 점 하나 A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4.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고 점 A 마이너스 3,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아니면 일차함수를 구하여라.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23분까지. 1분도 많이 드리는 거죠, 시간. 자, 그러면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y는 얘가 마이너스 3,6이 되려면은 기울기 먼저 쓰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요번에는 x 플러스 뭐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니까요. 얘가 0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얼마 해주면 되는데요? 6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표준형이 되는 거죠. 뭐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형으로 간다면 일반형으로 가면은 얘를 정개하여 뭐 하면 되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플러스 16이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틀렸죠. 어쩐지 좀 뭔가 얘가 16이 아니죠. 6이었죠. 6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한다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아니죠. 마이너스 4x 맞네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제 맞춰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점을 알 때 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딱. 그리고 두 점 알 때로 넘어갈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4,5 얘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할게요. y는 기울기가 뭐다? y는 기울기가 5 x 0이 돼야 되니까 x-4 플러스 얘가 기울기가 5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4,5고 기울기가 5일 때 그러면 x-4 플러스 5 이렇게 저희가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얘를 아시면 요번에는 두 점을 할 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점을 할 때만 강의를 하고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즉 공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식은 x1, y1 A점, B점은 x2, y2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알 때 공식을 적어드리면 공식은 x2-x1분의 y2-y1은 x-x1 플러스 y1 이렇게 얘 좌표를 중심으로 하면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x2-x1 y2-y1인데 여기서 x-x2 플러스 y2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x1, y1 여기는 x2, y2 이 좌표를 선택하냐 이 좌표를 선택하냐 즉 얘는 같은 겁니다. 얘가 같은 이유는 얘는 왜 같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기울기죠. 기울기니까 얘가 x2에서 x1을 빼면은 x 증가량이고 y2에서 y1을 빼면 y 증가량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x1분의 x1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y2 얘 자리를 통째로 바꿔도 어차피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가 되고 양수면 양수가 되고 이따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단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된다고요. 얘는 x2 마이너스 x1을 했는데 여기 y1 마이너스 y2 크로스가 되는 거죠. 크로스는 안 된다. 크로스니까 x죠. 이렇게 그쵸?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얘가 공식이에요. 얘가 공식인데 처음에 이 공식을 배워서 여기다 넣어서 구하라고 하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공식이니까. 근데 저희가 두 점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뭐 5,5에 8,7을 한번 해볼까요? 점 두 개 A. 그러면 얘를 두 점에 나오는 공식을 이용하지 말고 이거를 할게요. 한 점과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를 알 때 방금 했던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경우.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는 없으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외우고 있어야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암기. 그러면 x 증가량분의 x가 8-5, 5에서 8만큼 증가했으면 또 7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5가 됩니다. 그러면은 3만큼 증가했고 y는 2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된다?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요. 이 점을 선택할지 이 점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어차피 결과 같은 그러면 1차 함수 y는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 3분의 2에 이 점을 선택하면 x-5에 플러스 5라고 선택을 이렇게 표준형을 잡아주시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y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거죠. 3분의 2에 얘를 선택을 했다면은 x-8 플러스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표준형인 형태는 서로 달라 보입니다. 그죠? 좌표가 다르는데 얘를 막상 일반형으로 바꿔놓으면은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 자 이렇게 한 점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한 점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대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시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즉 얘가 이 공식과 똑같아요. 여기다가 아까 몇 컴마 몇이라고 했어요? 3,5, 3,5 그리고 8,7, 8,7을 여기다가 직접 x 원자리에다 직접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앞에 있는 식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차 함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은 거의 표준형을 많이 다뤘죠. 다음 시간에 일반형, 직선에 지금은 1차 함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1차 방정식을 하면서 1차 방정식과는 저희가 표준형, 일반형을 다루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응용까지 한 번 더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2강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수포자가 되지 않게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모양인가요? 엄지손가락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찍어서 올릴 테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